크라임씬 촬영하면서도 그러니까 천재인 것 같아. 아 그래. 근데 그런 사람 우리가 그 크라임씬에서 너무 막대하게 되잖아. 너무 업신받아 너희가. 구박하고 때리고 욕하고 너무 가끔 미안해. 이렇게 하대를 할 수가 없어. 장동민은 오늘 오는 친구들이 너도 알고 있겠지만은 되게 관찰력도 뛰어나고 추리력도 어디서 진짜 뒤지지 않는 친구들인데 오기 전에 뭐를 좀 뭐 하나 해둘까? 장난 살짝 좀 쳐볼까? 그래. 내가 준비한 장난이 있는데 듣고 있을 테니까 좀 힌트가 될 만한 얘기는 하지 말고. 이거 그래. 야 근데 이거는 난 못 맞출 것 같은데. 해봐. 야 이거 아무리 추리 알자. 잘해도 나 그래, 이거 그래. 추리 아무리 잘해도 이건 못해. 장원 이제 친구들 올 때가 됐는데. 맞구나. 들어와. 아이고 진아 반갑다. 지훈아. 안녕. 오랜만이야. 안녕하셨어. 지훈이도 너무 반갑네. 안녕. 나단이랑 인사하고. 편하게 들었는데. 우리 구면이지? 그러면 이제 우리 그럼. 항상 여기 왔었잖아. 그래 우리 동아리잖아. 그랬나? 근데 되게 오랜만에 왔을 것 같은데 응. 추리를 잘한다고 하니까 뭐가 좀 달라졌는지 한번 봐줄래? 늘 너희 눈에 익숙하던 이 공간에 뭔가 하나 좀 달라진 게 있어. 아, 우리한테 익숙한 거 확실해? 못 보던 게 생겼네. 아, 못 잠깐만. 보던 게 생겼네. 등장인물도 달라졌고. 내 몸에 다른 사람의 얼굴이 있네? 나단이고 아 이거 맞추기 어려웠는데 나보다 낫다. 어떻게 맞췄대? 쪽머리 너무 잘 어울린다. 근데 이것도 특별히 우리가 이 콘텐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사랑하는 그 발합성 느낌으로 아니 한복이랑 너무 안 어울리는 분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서. 한복이랑 왜 안 어울려?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뭔가 안 어울리네. 안 되겠다. 저거 원래 거를 떼고 괜찮은데? 그러면은 나는 근데 오늘 솔직히 얘기해서 진이는 좀 어려워. 예. 진이는 예전 내 직장 상사였었어. 아 진짜? 진짜 어때? 내 첫 번째 직장이 이제 그 SNL 코리아라는 곳인데 맞다. 거기 이제 내가 막내 작가로 들어가던 날 이제 맞아. 나도 끝물이었지. 이제 나도 예정된 게 이제 시즌 이제 안녕을 이제 앞두고 있어. 근데 진이를 왜 경제가 잘린 거야 그때? 짤이 아니지. 나도 몰라. 명패 같은 거 있잖아. 아 그러면 병재 처음에 SNL에서 되게 스타 됐었잖아. 그거를 잠깐 진이가 뭐라 그래? 근데 되게 조금 시기가 이렇게 돼서 크리에이터 역할로 그때 그때 참여를 나는 했었고. 되게 센세이션했는데. 맞아. 거의 나 어렸을 때 신동엽 형님이 처음 안녕하시렵니까? 이거 볼 때 나는 그 정도 충격이었어. 센세이션. 동엽이가 형이야? 친구인가? 아, 여기 없는 사람은 그래. 없는 사람은 형 맞아. 우리 그것까지 책임 못 지니까. 동엽이 그때 귀여웠지. 오늘 연령대 스펙트럼이 거의 제일 다양하다. 그러니까. 나단이가 00이거든. 나단이 00에 태어났다고? 얼마 전에 태어났구나. 그지 얼마 전이야. 아니 진이가 올해가 데뷔 30주년이었어? 뭐 이런 내가- 토크 맞물리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내가 26인데 오랫동안 너무 작업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30주년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되게 좀 민망스러워. 그냥 어느덧 하다 보니까 30년이 된 거고 근데 데뷔를 뭘로 치는 거야 진이 그러면은? 그 해에 운 좋게 다 했어. 하네. 95년. 화제 95년에 장르를. 와. 일단 신춘문예로 등단을 했고 어. 개 같은 날의 오후란 영화로 시나리오 첫 번호. 데뷔가 와. 됐고 허탕이라는 연극으로 첫 연출 데뷔도 그것도 95년. 대학로에도 95년. 지금 나온 키워드 중에 나단이 몇 개? 그냥 나는 SNL 봤었어. 아 SNL 그냥 그때 난 그거로 나는 처음 그걸로 알게 국한시킬 됐어. 수가 없어. 맞아. 대한민국에서 거의 가장 천재 감독 중에 한 분이야. 크라임씬 촬영하면서도 그러니까 천재인 것 같아. 아 그래. 근데 그런 사람 우리가 그 크라임씬에서 너무 막대하게 되잖아. 너무 업신받아 거기가. 구박하고 때리고 욕하고 너무 가끔 미안해. 지금 지윤이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크라임씬을 좋아하는 이유가 가면은 나를 훨씬 더 어리게 만들어주거든. 그냥 27살짜리 캐릭터를 주거나 뭘 줘. 그래서 나는 되게 기분 좋게 가는데 가서 이제 하다 보면은 얘네들한테 업신을 당하지. 이렇게 하대를 할 수가 없어. 장동민은 지훈이 요새 뭐 촬영 중이야? 나 요즘 얄미운 사랑이라는 드라마 어. 찍고 있거든. 조만간 방송 예정이야. 무슨 역할인지. 이번에는 사장님, 신문사 사장님. 근데 이거 우리 엄마가 전해달래. 왔다 장보리 너무 재밌게 봤어. 근데 진짜야. 진짜 재밌어. 그야말로 센세이셔널 했었지. 난 너무 아, 재밌게 그때도 봤어. 실장님이었지? 그땐 검사님. 아, 검사님. 근데 다 뭐 비슷한 역할. 실장님, 너무 검사님. 너무 재밌게 봤어. 왔다 장보리도 지금 10년 넘. 10년 넘었지. 10년 정도 이제. 그럼 또 초등학교 2학년 나 때 초등학교 친구. 6학년 때, 초육 때 엄마랑 같이 봤었는데. 지훈이는 주로 뭐 아까도 검사, 실장님, 사장님 이런 거 많이 하지. 그런 거 이제 한창 많이 하다가 그 다음에 좀 사람을 죽이는
없는 일을 많이 하다가 여태까지 한 10명 넘게 죽였어요. 다 통틀어서? 지금은 다시 어머님들의 사랑을 받을 때가 됐지. 근데 이제 또 이게 악역으로 너무 치중되니까 이제 조금 다정한 남자. 나도 충격이었던 거지. 장보리에서 너무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봤는데 갑자기 누굴 막 살해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적응을 좀 못했어. 다시 적응할 수 있는 거지 다시. 그럼 좋아. 어머니가 나를 진짜 좋아하셨나 진짜 봐. 좋아해, 진짜 좋아. 일단 셀카도 같이 좀. 오케이. 어머님들 피기지 지은이 또. 지은이 지금도 제주도 살아? 제주도 6년 차야. 오늘 동안 비행기 타고 온 거야? 아니 며칠 전에 오긴 했어. 일 좀 이렇게 겸사겸사 몰려 있을 때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에 오겠구나. 하려고. 근데 진짜 쉽지 않겠다. 왔다 갔다 쉽지 않으니까 이게. 근데 처음엔 되게 재밌었거든. 뭐 놀러 가는 기분도. 제주살이 하는 게. 근데 요즘 간이 썩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 피로도가 장난이 아니야. 서울에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왔다 갔다 하구나. 계속 살 예정이 아니면 좀 애들이 너무 제주도를 좋아해서 당분간은 계속 있지 않을까 싶어. 뭐 장점이 있어. 그러니까 애들 장점도 있지만 본인이 봤을 때는 제주도 사는 거 나는 너무 좋은 것 같은 게 한 20-30분만 가면 언제든 바다를 볼 수 있잖아. 그리고 사계절 야자수가 있고 그리고 사계절 제주도는 꽃이 피어. 그러니까 서울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힐링 포인트가 있지. 그래서 좀 화가 많은 사람이 있다면 나는 제주도를 제주도에 추천해. 화날 때 그냥 바로 바다로 화날 가면 때 되니까. 좀 눌러줄 수 있어. 그래서 가기 전보다 많이 착해졌다는 평가를 들어요. 지윤이는 요즘 주짓수에 빠졌다고 들었는데. 아 그래? 아까의 토크랑 연장되는데 화가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정말 제주도 추천하는 바다로 거야. 해결이 안 됐어. 바다로 해결이 안 될 때 무슨 운동을 좀 격하게 해볼까 하다가 주짓수에 입문을 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 상대는 무슨 죄야? 나랑 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지훈이 화를 다 받아내. 그지. 잘못 걸리면 또. 근데 가보잖아? 나뿐만 아니라 다들 화가 나. 좀 해소하는 거지 운동으로. 지훈이는 요새 뭐 명상을 해? 캠프를 갔다 왔어? 몇 년 동안 뇌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 너도 화가 좀 있었니? 아니 나는 원래 심리학과 나오기도 했고 이제 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명상이 되게 필요하겠구나. 기초적인 단계를 좀 알려주면 어때? 간단하게만 알려주면 그러니까 명상은 곧 알아차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낮에 별이 떠 있잖아. 달도 뜨잖아. 근데 안 보이잖아. 안 보이지. 왜? 해가 너무 강하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에 집중을 하는 거야. 내 의식을 집중하면 대표적으로 내 나 호흡에 진짜 얘기 들어서 화가 난다. 아니 넌 오늘 해가 이렇게 중천했던 걸 알아차리지 못했어? 그러니까 오늘 늦은 건 언제 알아차리니? 도대체 늦잠을 몇 시까지 잤는지 알아? 얘 집이 여기서 바로야. 제일로 가까워. 아니, 제주도에서 그걸 살아요. 알아차리지가 않아? 제주도에도 왔는데. 집이 너무 가까워서 방심을 했습니다. 나 그거 뭔지 알아. 나 뭔지 알아. 이게 원래 학교 앞에 사는 애들이 맨날 지각하잖아. 그건 맞지. 너 잠깐 명상 좀 해라. 명상 좀. 주짓수하고 명상. 진이는 되게 오랫동안 야구 좋아했잖아. 야구 좋아하지. 지금도 좋아하고 라이온즈에 지금 야구단도 계속 하고 있나? 야구도 틈틈이 나가는데 예전처럼 뭐 7팀 하고 뭐 이러진 못하고 7팀. 7팀을 한다는 게 예전에 뭐야? 7팀을 했었어. 근데 7팀이 있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사회야구도 엄청나게 아, 그래? 내 고등학교 팀들, 연예인 팀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야지 주말에 안 굶어. 아 굶는다는 게 그런 거구나. 경기 없는 날에 그건 한 건 거구나. 아빠 직업을 헷갈리지. 야구 감독인지 야구 감독님인지 영화 감독님인지. 근데 찐팬 시절에 선수단 버스에도 올라갔었어? 그런 짓을 왜? 나는 진정한 팬들은 가끔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아니 근데 왜 올라? 좋은 일로 올라간 거야? 안 좋은 일로 올라간 거야? 안 좋은 일로 올라가지. 난동 부린 거구나. 진짜 그때는 미쳤나 없었나? 봐. 미친 거지. 군대 휴가 나와가지고 타팀 감독이 우리 팀으로 왔어. 그가 오자마자 너무 중요한 경기에서 3연패를 한 거야. 그때는 가끔씩 그렇게 올라가주고 그물에도 올라가주고.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만 보던 버스 시위, 난동 이런 게. 근데 우리 뒤에는 저런 사람들이 있다. 선수들이 이렇게 하면 그들도 든든하고 얌전한 거 이거 절대 좋은 진짜 거 아니야. 든든한 건 팩트야? 그렇지. 그들도 우리 뒤에는 언제든지 그물 찍고 경기장으로 올 사람들. 분명히 호텔 가려고 나갔는데 버스가 막 불에 활활 타고 있고
나는 이런 세상에서 운동을 하고 있구나. 도파민의 시대였어 예전에. 대박이다. 요즘- 도파민이. 요즘 상상 못하지. 요즘 도파민이 아니네. 아니 지훈이가 그 스타 골든벨이지? 거기에서 너무 옛날 했었던 일적 비행기인데 스타 골든벨도 근데 한 10몇 년? 아니야. 거의 20년 됐나? 거의 20년 됐어. 그 스타 골든벨에서 했던 이게 개인기라고 해야 되나? 키워드를 가지고 뉴스 속보를 즉석에서 만드는 거야. 그때 우리가 그 출연자랑 MC랑 대결이 컨셉이었는데 게임 중에 하나였지. 근데 이게 요즘에 알고리즘을 타서 엄청 돌더라. 우리 딸도 갑자기 얘기를 하더라고. 엄마 유튜브에 자꾸 뜬다고. 이거 근데 지금 혹시 가능해? 그거를 여기서 즉석에서 그럴 줄 알고 우리가 이거 약간 펜하고 20년이 지났는데 될까? 여기다가 우리가 키워드를 하나씩만 쓸게. 그래서 괜찮으면 한 보고서 이 키워드를 다 녹여가지고 하나의 뉴스 꼭지를 만드는. 그러면 좀 부탁이 하나 있어. 뭘까? 잘 안 나오면 과감한 편집 가능하지? 당연하지. 그래. 그럼. 편집 니네 가리고 아니? 써줘. 가리고 써줘. 그래주는데. 주스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약간 어려운 거 해도 돼? 네 맘대로 너 써봐. 어려운 걸 해도 다 하더라고. 다 썼으면 우리가 하나 둘 셋 하고 공개를 할까? 그 우리가 각자 들고 있으면은 이렇게 돌아보고. 보고 사는 거지. 그러면 병재 거부터 하는 거지? 그러게 나 하나씩 재밌겠다. 할까? 하나씩 오케이 하자. 알겠어. 아, 그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시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넷플릭스 뉴스 박지윤입니다. 최근 국민의 대부분이 화농성 여드름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의 원인으로 마음속에 화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치유법 중에 하나가 바로 황금똥을 싸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조나단 씨가 이를 직접 체험해봤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볼까요? 조나단 기자? 와, 진짜 대박이다. 키워드가 좀 연결이 되긴 한다, 어떻게. 염증이고 또 똥이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위기였어. 어젯밤 황금똥이. 꿈에서 약간 황금똥이 나왔었거든. 아 그래? 그래서 늦은 거야? 아니 지훈이가 그 아나운서 하기 전에도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뭐 인사말 녹음 같은 거 했었어? 삐삐? 삐삐를 요즘 세대들이 할까? 삐삐 알지? 그래 음팔 같은 데 나오잖아. 근데 우리 때는 삐삐가 유일한 그 통신 수단이었잖아. 그렇지. 전화해달라고. 그리고 짝사랑하는 친구들 삐삐 번호 눌러보기도 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음악을 깔았느냐, 어떤 메시지가 맞아, 있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의 감성과 취향을 알 수 있었거든. 근데 우리 그랬었나? 근데 우리 때 약간 BGM을 수동으로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로 맞아. 틀어놓고 그 앞에서 내가 녹음을 해서 인사말을 녹음하는 게 유행이었어. 근데 이제 내가 서울에서 온 전학생으로 마산에서 학창 시절을 오래 보냈거든. 근데 친구들은 사투리를 쓰잖아. 그럼 내 재능이 좀 독보적으로 보였을 거 아니야. 그래서 너는 또 그래서 잘하니까. 친구들이 많이 녹음해달라고 얘기를 했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야? 대략만 하면. 그러면 뭐 마음이 울적한 날에 이런 노래를 칵테일의 사랑 같은 거를 끌어놔. 그러면 안녕하세요 박지윤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메시지는 몇 번, 뭐 음성 녹음 몇 번 눌러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가지고 있었어? 삐삐? 본인의 그. 잠깐 있었지. 그래서 지훈이는 약간 좀 잠깐이었었겠다. 약간 잠깐이었을 세대가. 거야. 여기는 바로 휴대전화 세대였고 진이는 쪽지 쓰던 세대야. 쫓지 썼어? 근데 나는 삐삐가 진짜 낭만의 시대였던 맞아. 것 같은 불편할 게 수도 좀. 불편한데도 맞아. 그 음성 녹음을 들어볼 때 그 설렘 있잖아. 누가 어떤 메시지를 나한테 남겼을까? 띠띠띠 눌러서 삐 하면은 그 소리가 나올 때 그런 떨림이 있었지. 그리고 그거 들으려면 전화기를 가야 되잖아. 그래. 근데 공중전화. 삐삐 한 12자리 나오는 숫자로 말을 하려고 이 숫자로 5만 가지 말을 다 만들었어. 뭐 이렇게 사랑해, 영원히 뭐 사랑해. 빨리빨리 뭐 연락해줘. 아, 뭐 이런 파리파리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파리파리 뭐 그런 게 열렬히 그때 사모해. 삐삐 세대 때 만들어진. 암호처럼. 그럼 보고 가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아, 잠깐만 전화 이렇게 돌리진 않고 너무 옛날에 나단이 지금 나한테 맞춰준 거야. 아니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뭐 실장님 뭐 사장님 뭐 이런 거를 많이 했었는데 검사님 많이 했었는데 악의꽃이 시작이었나 그 악역을 하게 된 게? 뭐 그전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아는 건 악의꽃이었지. 그거 뭐 되게 배역을 위해서 목소리 바꾸는 연습도 하고 그랬더만. 왜냐면 식물인간이 이제 깨어나서 7년 동안 말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처음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건강하고 우렁차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현실 기반의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손을 잡았던 거지. 근데 지훈이가 또 악역 중에서 발레리나 채플러가 좀 인상이 깊었는데. 나도 발레리나 셌어. 인상 깊게 봤어. 셌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전종서님이랑 싸우는 거 보면서 홈핑이 되게 잘 됐다는 생각을 했거든. 그 드라마 이제 액션도 많고 보통 이제 영화 액션에서 빌런은 운동을 하는 장면이 한 번씩 나온단 말이야. 시작할 때. 내가 마침 철봉 맨몸 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감독님한테 아이디어를 드려가지고 아 이런 동작을 하면은 되게 많이 안 본 그림이고 멋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동작을 일단 넣은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던 거야. 근데 오늘 진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또 이거 나 한 10번 넘게 보고 왔는데 박수 칠 때 떠나를 또 한 번 보고 왔는데 이것도 희곡이 원래 원작이었던 연극이 거지. 먼저지. 나는 그 대사 너무 좋아. 뭐 욕이지만 삼형식이잖아 이 그 대사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려니까 왜 욕을 하고 그래? 그거야. 그러니까 취조할 때 비협조적이니까 이제 검사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너 앞으로 말은 일형식으로만 해. 뭐 나는 헷갈립니다. 그건 삼형식이잖아 이 너 이제부터 나한테 얘기할 때 일형식 문장으로만 말해. 나는 불을 지르려고 했어. 삼형식이잖아 이 되게 긴장감도 있으면서 되게 좀 웃기는 대사여가지고 근데 그 영화는 박수 칠 때 떠나라고 하는 게 누군가요? 그게 피해자가 광고 카피라이터야. 근데 그의 수첩에 저 문장이 있어. 근데 맞는 말이야? 문법상으로는 안 맞지. 박수라는 거 자체가 이 손뼉을 친다라는 거기 때문에 박수를 칠 때 이거는 안 맞아. 안 맞아. 박수 받을 때 떠나라. 이건 말이 되는데 박수라는 단어가 이 손뼉을 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칠 때라는 말이 또 있잖아. 중복이 되니까 역전압처럼. 역전압. 근데 나단이 질문은 그게 아니었던 걸로 그 알고 질문 있어. 그게 아니라 진짜 그게 떠나야 되는 게 그게 막 떠나야 그렇게 되는 대상이 그렇게 있어. 생각하냐 이 말이야. 이거 각자 알아서 들어. 맞아. 내가 아는 거. 아니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좋은 게 우리가 얘기하는 콘텐츠들이 다 넷플릭스에 있다. 다 다 나오네. 볼 수 침에 있네. 나오네. 이런 멘트 좋아하지 않나? 지훈이 욕망 아줌마가 프리 이후잖아. 프리 이후지. 원이. 근데 그거 상표권을 등록했어? 그때 왜 그랬냐면 우연히 JTBC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 욕망의 화신인 여주인공인 드라마를 우리가 비평을 하고 있었어. 그게 수혜 씨가 주인공인 드라마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김구라 씨가 이 여자도 욕망 아줌마야 이런 거야 나한테. 근데 그 한마디로 나는 내가 욕망 아줌마가 될 줄은 몰랐거든. 그래서 나는 프로그램의 힘이 진행자의 말 한마디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껴.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욕망 아줌마로 지칭하고 기사에도 욕망 아줌마로 나갔어. 그리고 우연히 지인이 어느 동네를 갔는데 욕망 아줌마 김치찌개가 있던데 본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안 되는데.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분은 나쁜 의도로 하던 게 아니라 원래 하던 식당일 수도 있지만 내가 오해를 받잖아. 내 식당인 걸로. 그래서 내가 김치찌개집까지 한다고 욕을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하려고가 아니라 남들이 악용해서 내가 오해받는 일이 없게끔 맞아. 깔끔한 거지, 깔끔한 거지. 방어의 의미로 한 건데 근데 그게 또 기사가 오버가 되면서 욕망이 더럽게 진짜 욕망이 저걸로 짙은. 상표권을 등록해서 사업까지 하려고 한다로 그게 목적이 아닌데, 의도가. 방어의 목적이었다는 걸 기억해 줬으면 아니, 그런 욕망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뭐 크라임씬 판권을 살려고도 했었어? 펀딩을 받으려고 했어. 이건 좀 의심스러워. 어떻게? 아니 근데 크라임씬 팬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거야. 그렇지, 우리가 2010년 초반대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시즌 3에서 시즌 4까지는 무려 7년의 세월의 간격이 있었단 말이야. 워낙 방송국에서 안 만드니까 다음 시즌을 추석이나 설에 팬분들이 모여서 라이브 스트링을 보면서 채팅을 하는 게 그 팬분들의 유일한 위로였어. 진짜 추석 연휴에 막 10,000명 이상 그 라이브를 몰아보기 보고 있어. 하면서. 너도 그 채팅방 들어간 적 있지? 나도 그거 본 적 있어. 나도 들어가서 댓글 한번 남길까 막 이러면서 같이 버텨온 감사하다, 되게. 시절이 있거든? 근데 계속 너무 안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라도 나서서 이거 크라우드 펀딩을 좀 펀딩 좀 해서 해서. 우리가 제작비를 모아서 판권을 사서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왜냐면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내 인생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었으면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서 그런 생각까지 한 거고 그걸 또 넷플릭스가 해주니까 너무 고맙지 뭐야.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일단 이거 제로잖아. 최소한 일단 10까지는 계약을 먼저 해놔야 돼. 그치? 근데 지훈이도 옷에 대한 욕망이 좀 가득하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옷을 좋아해서 이제 아무래도 내 생활비의 가장 큰 지분이 이제 옷을 사는데 들어가는 돈이라고. 나는 술을 잘 안 먹으니까. 근데 이제 뇌를 이해하고 명상을 시작하고 나서 내려놨어? 진짜 욕망이 덜어져. 욕망하지 마 타이틀 내려놓을 수 있어. 물욕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사그라들고. 그렇지만 어쨌든 옷을 좋아하고 패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돈을 쓰긴 쓰지. 옷가게 문 여는 시간에 지훈이도 일어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10시에 언제까지 얘기할 거야? 아니 계속. 지금 할 때까지 그게 얘기할 아니고 거야. 늦으면 안 너가 되겠다. 영상 얘기하니까 자꾸 생각이 나서 그런 거야. 지훈이가 그 귀궁 했을 때 목이 쉴 만큼 되게 좀 촬영이 힘들었다고 들었는데. 나는 진짜 귀궁이라는 작품은 좀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어. 연기한 한 씬 한 씬이 쉬운 씬이 하나도 없었고 내 수명을 한 5년 정도 갈아 넣은 드라마거든. 넷플릭스에 있나 이거? 있지. 이거 좀 봐.
얘들아 이거 좀 봐. 근데 이게 성군 이정역이랑 그 팔척귀? 네. 본체는 성군인데 또 약간 빙이 되고 그냥 귀신이 아니라 백년 묵은 원한이 내 가슴속에 가득 가지고 있는 그런 원한기가 빙의가 되는 거야 왕한테. 그래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미쳐 날뛰고 막 이러는데 그 원한에 가득 찬 그런 목소리를 좀 내가 만들어내고 약간 싶었어. 스위치를 켜고 꺼듯이. 그래가지고 진짜 거의 내장부터 다 끌어 모아지는 막 이런 막 가장 깊은 곳에서 복식호흡을 끌어내려고 하는 올라오는. 막 그렇게 막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거 알아? 몸에는 호흡근이 있잖아. 2차 호흡근이 있어. 2차 호흡근? 그러니까 뭐 흉쇄유돌근, 소흉근 이런 데가 있는데 그 근육이 다 나가더라고. 그래. 마지막 촬영이 근육통이 끝나니까. 엄청났겠다. 그 근육이 아예 고장 났어. 그래서 아직까지 회복 중이야. 아 진짜 많이 힘들었구나. 이거 한번 봐야겠다. 진짜 많은 분들.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뭐 봐야-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나도 한 5년 정도 갈아 넣었어 진짜. 야, 그럼 얼마 안 남았다. 100세 시대니까. 백세야, 백세. 시대야. 100세. 진이는 시나리오 쓸 때 얼마나 걸려? 보통? 그거 얘기를 못 해. 왜? 그 평균이 안 나와. 너무 다 다르니까. 어떤 거는 막 2, 3년을 부여잡고 있는데도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아들이라는 영화는 이틀에 만에 썼어. 아 시나리오를 이틀에? 어. 와 진짜 천재라니까. 이틀 만에 쓰면 타자도 빨라야겠다. 그러니까. 완성된 거를 옮겼어도 이틀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는 여자도 한 2주 뭐 열흘 정도 걸렸다고. 아는 여자 열흘. 근데 아는 여자가 로맨스물이잖아. 근데 로맨스물인데 스킨십 장면이 좀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선입견이지. 로맨스에는 스킨십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우리끼리가 만들어진 고정관념이 생긴 보통 거지. 이제 완성은 키스 씬으로 이제 된다 뭐 이렇게 그렇지. 생각을 하고 그래? 있는데. 로맨스가 사랑 아니야? 그치? 근데 우리가 가장 사랑의 감정에 접근하고 로맨틱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정작 연애가 일어나기 전에 설레임이거든. 맞아. 나도 아닌 공감을 잘 못하는 거 보니까 육체적인 사랑 좋아. 아니야. 돌려 말하지도 않는다. 육체라고 한다. 육체. 근데 여튼 그 당시에는 그냥 이런 장면 한 번도 없는 멜로, 총 한 발도 안 쏘는 전쟁 영화, 그리고 낮에 밖에서만 벌어지는 공포 영화, 뭐 이런 거 찍고 싶어서.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낮에 이런 클리셰를 깨고 그러고 싶었어. 근데 실제로 보면 진짜 설렜어요. 맞아. 이 영화는. 아는 여자는 진짜 너무나. 아니, 이거 아는 여자에는 스킨십 장면, 키스씬이 없지만은, 지훈이는 한 작품에서 키스씬을 뭐 15번 찍은 적이 있다고. 연예대전 때 그랬어? 아 그랬나? 근데 그 남자랑 키스씬 아, 브로맨스. 브로맨스 연기도 했어? 그래. 약간 둘이 사귀는 게 아니라 내가 매니저고 얘가 연기자인데 키스씬 울렁증이 있는 거야. 그래서 키스씬을 여배우랑 하기 전에 내가 같이 대역을. 충분히 리허설을 내가 해줘야 되는 거야. 아, 나 이거 본 거 같아, 이 장면. 나는 봤어. 근데 이거 되게 재밌어.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는 드라마인데 김옥빈 씨 나오고 이태호 씨 나오는 작품. 진짜 이거 나는 솔직히 내가 한 작품이어도 난 내가 자신 없으면 추천 안 하거든. 근데 이거는 추천하는 작품이야. 아, 정말? 이거 진짜 재밌어. 연예대전. 기공이랑 연애대전. 사실 우리 이제 크라임씬 제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친구들과 이렇게 모였는데, 그치. 오늘은 이 세 사람만 나왔지만은 또 다른 멤버들의 또 조합도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해주고 계셔. 완전 감다살 캐스팅이라고 난리 났더라고. 지훈이가 돌아온 거에 감다살이라는 얘기가 제일 많아. 아, 감사합니다. 지훈이의 복귀에. 감다살이 뭐야? 맞춰보세요. 감다살. 감다살? 네. 줄임말이고. 줄임말 요즘 유행이잖아. 아, 근데 이건 맞추기 쉽겠다. 감사해? 뭐 이런 거? 감사해. 다시 감사해 다시. 살아나서? 근데 감사해 다시 살아나서면은 그 말을 쓸 기회가 많이 없겠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말 아니잖아. 감자, 뭔가 사라질 것 같았는데 다시 나와서. 감자살은 감 다 살았다. 그러니까 뭐 어떤 콘텐츠나 나오고 할 때, 그러니까 센스 좋네 뭐 이런 거를. 그치, 그래서 이런 반대로 거지. 감 다 죽었다 할 때. 감다주, 그래. 감다뒤도 있고. 아니 크라임씬 하면서도 모르는 말들 너무 많이 써. 뭐가 있어? 최근에 썼던 거는 늦옷을 모르더라고. 진이가. 혹시 아직 안 갔구나. 어. 근데 늦어도 솔직히 몇 달 됐는데. 그치, 그래서 이제 거의 4월에. 요즘은 그 말이 일주일 단위야. 이게 나오면 맞아. 다 하는 거야. 막 병재형 알았어? 그럼 이미 맞아. 간 거야. 끝났어. 나한테까지 온 거면은 이미 간 거야. 늦어도 오래됐고. 그래. 씬 찍으면서 웃겼던 것 중에 하나가 감독님이 27살 편의점 알바생을 맡은 거야. 편돌이. 그래가지고 나름 줄임말을 쓴다고 한 게 아닥하세요 이런 거야. 근데 그거를
유진이가 못 알아듣잖아. 유진이는 못 세대인데. 이미 한번 끝났으니 아닥 잘 안 쓰지 요새. 이제 아닥하세요 건너기네. 이게 진짜 찐반응이에요. 00년생의 찐반응. 크라임씬 제로는 어떤 예능인지 좀 소개해 줄 수 있어? 각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또 다를 그럴 수 수 있을 것 있겠다. 같아. 진이는 어떤 예능 같아? 그 전체 컨셉은 다들 알지. 어떤 크라임씬 현장에서 벌어져서 각자 롤플레잉이 돼요. 근데 그 살인 사건의 용의자에서 출발을 하고 다른 범인을 찾아야지 내가 벗어나. 그걸 위해서 내가 맡은 캐릭터에 충실해야 되고. 형식적으로 보면 롤플레잉하고 마피아 게임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 크라임씬을 안 보신 분들은 좀 어렵게 생각해. 나 머리 쓰는 거 못 봐. 나 추리 잘 못해서 못 봐 하는데 추리는 그냥 우리가 해. 그래서 그냥 술술 보게 돼. 그냥 나는 그냥 미친 예능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미친 왜냐면 예능. 약간 출연자한테 그냥 대본 없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어떤 신체 행위를 하든 누구를 때리고 머리채 잡고 뭐 세트를 다 부셔도 그게 허용되는 프로그램이어서 안에서는 미친 플레이를 해도 되는 미친 예능이어서 나는 재밌는 것 같아. 제로는 뭐가 좀 많이 바뀌었어? 제로는 우리가 부술 수 있는 세트가 좀 커졌지. 일단 스케일이 압도적으로 커졌지. 건물을 지었어 세트에다가. 진짜 맨 처음에 다리를 깜짝 짓고 그 놀랐다니까. 밑에 한강. 배를 한강 띄우고. 그 옆에. 근데 이제 그럼으로써 더 많아진 거야. 우리가 찾아야 될 찾아야 돼, 현장들이. 그 전에는 여기 서랍장 하나만 뒤지면 됐는데 되는데. 이제는 배를 타고 가서 수색을 해야 돼. 너무 힘들지. 이게 이제 저기서 저쪽에 찾고 이쪽에 찾고 있잖아. 그럼 안 들려. 저기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안 들릴 수 그래서 그 있겠다. 전에는 약간 옹기종기 투닥투닥이었다면 이제는 막 종횡무진 누벼야 돼서 그리고 약간 굉장히 좀 부작용이 체력이 좀 있어야 돼. 왜냐면은 근거를 다 찾아야 되잖아. 그럼 그 장소를 다 가야 되거든. 그럼 여기 있다가 갑자기 저쪽에 있는 거 찾아야 되고 하면 막 뛰어가야 되고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궁금한 게 이거 역할을 그날 받아 아니면 조금 그래도 전에 받아 본인이 이제 플레잉 해야 되는. 좀 전에 봤지. 대본이 만약에 없잖아. 그에 대해서 그냥 너 역할 이거야. 그럼 이거에서 어떻게 이걸 준비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 너무 사람이 몇 년도에 태어나서 이런 시절을 겪었고 몇 시에 어디로 갔고 몇 시에 누구를 만났고를 알려주거든. 알리바이를. 그것만 숙지하면 되는 건데 사실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거야. 그냥 자기 캐릭터만 준비하는 거야. 거의 그래서 연기자가 아닌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메소드 연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린 들어가면서부터 그 역할인 것처럼 대화를 해. 궁금한 게 일단 이전 시즌까지도 그러니까 혹시나 몰라서 포함해서 얘기를 해주면은 역할 받았을 때 범인일 때 기분이 어때? 아까 쫄려. 범인 대본 쫄려. 한 번만 다시. 그래, 난 재밌는데. 왜냐면 난 큰일 솔직히 났다. 대본 범인입니다. 나 이렇게 하고 시작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럴 것 같아. 왜냐면 이거를 내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되잖아. 왜냐하면 성향에 따라 다르는데 지훈이는 그걸 좀 즐기는 타입이야. 근데 나는 거짓말하면 티가 나. 그렇게 잘하면서 안 뭘 나는데. 티가 안 나. 아니야. 안 나. 티가 나. 장진 감독님은 알아. 연륜이 있는 사람들 눈에는 보여. 티가 나서 그래서 나는 아예 생각을 좀 바꿨어 중간에는. 뭐라고? 범인님이다 해도 못 본 척을 해.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오히려. 그래야 뇌를 돼. 속이는 거야. 뇌를 아예. 속이는 거야. 나 스스로 속이는 거야. 그래서 계속 누가 범인이지? 막 혼자 막 이래. 범인인가? 그걸 진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진짜 매몰된 연기를 하게 되더라고. 근데 우리가 촬영장에서 이제 나오잖아. 나와서 각자 분장실로도 가는 그 짧은 순간. 그때 우리가 사담을 나누잖아. 그래서 요즘 어때요? 제주도 요번에 비 많이 왔다는데 어때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도 또 의심을 하지. 맞아. 이거 보면 되죠. 그러면서 약간 웃음기가 많다면 뭐 숨겼는데 이러면서 뭐 이번에 또 크라임씬 제로 예고편이 또 엄청 재밌게 나왔더라고. 같이 좀 보자.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오늘 이 사건의 범인입니다. 네? 너 깜빡하고 우리 싶어? 게스트들도 다 너무 잘해줬어. 한 명 한 명. 게스트가 대박이야. 죽일 생각은 없었다니까. 죽였어. 팩트에 대해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거짓말을 할 수 있구나. 범인이면. 범인만 거짓말 할 수 있는 게 롤이에요, 우리. 아니 크신 세트에 너까지 등장하다니. 똑똑히 보여드릴게요. 게임 끝났어요, 아저씨. 나 잡은 것 같아.
얘나 선정이 딸이여가 나올 줄 몰라. 동민이는 어떤 역할이건 항상 충청도 사투리를 쓰고 그리고 역할에 상관없이 그냥 화가 나 있고. 처음에는 벌벌 기다가 나중에 분노 조절 당해. 그 포인트를 보고 보면 재밌을 거야. 나 편집이 한참 여기서 막 추리하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 동민이 어디 혼자 이렇게 가길래 뭐 단서 하나 찾아갖고 오는구나 했는데 몽댕이 들고 와가지고 그냥 죽인다고 막 그러더라고. 나도 그런 생각했고 댓글 반응에서도 봤는데 그 이제 아무리 스케일이 커져도 특유의 크라임씬의 그 발악성 퀄리티는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허접한 매력. 그거는 유지가 되더라. 유지됐어.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기도 난 하고.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직 나올 에피소드지만 주인공 이름은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 내 이름이 박통닭이야. 통닭. 그래갖고 진짜 사람 이름을 아무리 성의 없게 져도 떨어지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어. 그것도 매력이지. 장동민 대신에. 이름은 장딸이야. 딸이니까. 딸이니까 장딸이야. 너무 노력 안 했는데? 그런 데는 노력을 안 해 제작진이. 신경 쓸 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특히 우리 과거 사진들 많거든. 그런 사진들 보는 재미가 그 심지어 그냥 네모로 합성했더라고. 네모로 긁어가지고 느끼도 안 따. 목이 여기 있는데 얼굴 여기다 붙이는 식이야. 합성은 정말 엉망이야. 잠깐만, 근데 게스트, 그 카메오라고 해야 되나? 게스트 면면도 엄청나게 또 화려하던데. 그러니까. 혹시 기억에 남는 게스트 있으면은? 나는 석진이, 하석진 콧구멍밖에 생각이 안 나. 그 콧구멍 임팩트가 너무 강해. 어떤 캐릭터야, 하석진? 걔는 이제 금수저인데, 금수저 변호사인데, 그래서 하금수구나. 금수저라서. 저 뗐네, 그냥. 금수저라서 그냥 하금수저 하면 이상하니까 그냥 하금수. 이게 대충 짓는 거야, 와, 이러면. 이름. 근데 취향이 되게 독특한, 어. 뭔가 되게 오픈된 취향을 가진, 오픈되고 특이한 취향을 가진. 나는 박성웅인데 개인적으로 또 친분이 있으시잖아. 야 이거 진짜 재밌으니까 하루 와서 놀다 간다 생각하고 그냥 와. 그래서 왔는데 오자마자 날 보더니 막 투덜투덜 대는 거야. 그러니까 나 요즘 내 이미지 좀 벗으려고 선하고 착하고 좋은 거 하려는데 거기서 또 막 몇 명을 죽여가지고 막 왜 또 이런 걸 시키고 진짜 막 투덜대더라고. 근데 이걸 하면서 지가 여기에 빠져가지고 끝날 때는 왜 형이 이걸 갖다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이걸 갖다 심지어 계속 하는지 끝날 때 알겠다고.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리고 애걸복걸 하신 분이야. 더 하면 안 되냐. 집에 가는 길에 형 나 한 번만 더 불러줘. 그래가지고 끝나고 지훈이랑 나랑 성웅이랑 아침이 다 됐는데 남들 출근 시간인데 야, 해장국 한 그릇만 하자 그러니까 해장국에 소주 한잔 하면서 오늘 있었던 이 프로그램 얘기를 갖다 이만큼을 갖다 떠들고 가. 매력이 푹 빠졌구나. 박성웅 씨가 요즘 심심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하고 싶다고. 너무 열심인 거야 막판 되니까. 집에 가기 싫다 그러셨어. 배우들한테 되게 또 재밌는 이제 장이기도 하니까. 근데 세 사람은 이제 크라임씬 제로를 오랜만에 만나는데 어땠어? 얼마 만이지? 셋이 이렇게 만나는 거는? 그 신으로? 거의 10년 되지 건 않았나? 10년 이지. 그러네. 이 전 시즌에 이제 같이 못하게 됐을 적에 따로 전화가 와가지고 감독님 재밌게 잘 하시라고 자기 근데 너 통화를 하는데 난 솔직히 너 목소리를 듣는데 너무 본인 스스로 너무 아쉬워서 하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얘 왜 이번에 같이 못했지? 그러니까 이게 이 앞 시즌에 나를 뺐다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정이 또. 나는 사실 그때 제작을 흔드는 거야 갑자기. 너 당연히 연락 올 거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나도 있었지. 해야지. 나 드라마 스케줄 정리하고 해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를 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감독님은 또 하시고 그러니까 감독님 연락 드려가지고 감독님 잘하고 네 재밌게 하세요. 막 이렇게 연락을 했었었지. 근데 제작진이 해보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되겠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게 없어져 봐야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알잖아. 그래서 나는 다음 시즌에 한번 빠져볼까 생각. 아, 그래? 근데 지훈이 그러면 이렇게 없었던 시즌에는 어쨌든 이 콘텐츠의 어떤 봤지 다 봤지. 보면서 흥망성쇠나 어땠어? 뭐 별로야? 아니 멍청한 놈들 나를 불렀어야지. 내가 집에 TV 보면서 아니 저 역할을 이걸 살려야 되는데. 크라임씬이 진짜 너무 특이한 프로잖아. 이게 특이하지. 전 세계에 이런 프로그램이 없단 말이야. 추리를 하는데 연기 메소드를 연기도 해야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예능을 해야 되는 웃겨야 이걸 돼. 동시에 다 해야 돼. 근데 이 감각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돼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특정적이야 사실. 김치 때는 쉽지 않았겠다 그러면은 김연인 역할 했을 때 그때 나는 막장인 건 알았는데 내가 웃겼어. 생각한 것보다 왜냐면 우리는 두 스텝 더 들어가는 막장이었던 거야. 뒷단에서 밝혀지는 거는 우리도 모르고 들어가잖아. 그게 증거가 발견될 때마다 미친 거 아니야 제작진이? 이렇게까지 한다고? 난 솔직히 촬영하고 좀 잊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방송 올라와서 보고 잠깐만 김지훈 설정이 저거였나? 셌어. 나 그거 까먹었다가 방금 보고 진짜 웃겼어. 이게 우리가 녹화를 20시간 정도 하니까 끝나고 나면은 이거 얘기가 어떻게 끝났지? 그 방송 다시 보면서도 이거
범인 누구였지? 잘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근데 얘기만 들어도 너무 재미있는데 뭔가 실제 출연장 어땠을지 에피소드가 우리가 있거든. 비하인드 스토리. 우리는 모르는데. 비하인드 스토리 같이 보자. 저 우리 그렇게 용감한 우리 박접신님이 한번 접신을 진짜 해보면 어떨까? 그거로라도 좀 알려주라. 아유, 진짜요? 우리 저 때 되게 피곤했을 때잖아. 기억나? 체력이 바닥났을 때야. 우리 모태신앙 박접신님. 모태신앙 박접신. 종교가 기독교야 사실. 저거는 거의 우리가 농담하듯이 쉬어가는 타이밍이었어. 온다. 집에 가고 싶어요. 뭐라고?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지. 아 이거 진짜 찐이야. 저거 집에 가고 싶었던 거야. 배고프대. 본인 얘기 말고. 나 진짜. 아니 뭐. 빨리 집에 갑시다 빨리. 눈 감겨가는 거 봐. 접신 사모님 눈이 확 풀리셨네. 이게 첫 번째 사건이지? 첫 번째 사건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줄래? 폐병동이 된 정신병원이 있는 어떤 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 갑자기 이제 살인 사건이 발생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끌려 나와 있잖아. 근데 과거로 가보면 이들이 다 악연으로 얽혀 있고 원래 이 마을에 살던 사람도 있고 흘러 들어온 사람도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원주민이지만 박성욱 씨 같은 경우에는 흘러 외지에서 들어온 왔지. 외지인이었어. 그래서 그러면서 왔는데 이제 또 이장이 됐지. 그래서 뭐 범인이 누구냐 뭐 이렇게 밝혀가는 과정에서 정신병동에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가야 되고. 스토리도 스토리인데 첫 촬영이었잖아. 우리 딱 가서 그 세트를 대하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도대체 돈 벌 생각이 없나? 돈을 이렇게 막 왜 이렇게 쓰나? 투자를 많이 해서 스케일 크게. 이렇게 벌려놓으면 제작사가 가져갈 몫이 없어 보이는 거 있잖아. 그 제일 놀랬던 건 우리가 그 정신병원 건물로 들어가라는 거야. 근데 보통은 세트를 그냥 무늬만 만들어 놓는데 진짜 들어갔는데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작동이 돼? 눌러봤는데 진짜 또 작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능 녹화를 하면서 세트장 안에서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옥상까지 가본 적은 처음인 거야. 근데 또 그 건물에 비밀 공간이 있고 몰랐었던. 폐쇄된 공간이 있고 그거가 또 나중에 밝혀지고 이런 게 진짜 우리도 하면서부터 너무 재미있고 스펙타클했지. 사실 우리한테 익숙한 세트는 요런 세트지. 요 이렇게 정도잖아. 가병 몇 개 세워놓고서 이제. 문 밖에 나가는 거 없어. 기대지 마세요. 실제로 얘가 아까 포스터 붙이는데 벽이 흔들거려가지고. 그리고 이러고 떼려고 하면 떼지 마세요라고 하잖아. 근데 거기서는 그걸 다 떼봐야 돼. 액자도 다 떼봐야 돼. 다른 거 한번 볼까? 우리 한번 드라이하게 한번 해보고 할까 봐. 드라이하게? 이 리허설이야 우리끼리. 근데 이런 장면은 크라임씬 팬들한테 진짜 귀하다.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으니까. 처음에 나도 보면서 되게 궁금해서 이거 어떻게 찍었나. 나중에 같이 보고. 감정이 좀 벅차다가 이건 특급 칭찬이야. 리액션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도도하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 표정 봐. 이거 그날 찍었어? 근데 그날 가서 아침에 찍는 아침에 그날 전에? 찍고 결정적인 한 큐에 끝났어. 한 기회에 하는 거. 그날 아침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찍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냥 일찍 찍고. 다짜고짜. 바로 그냥 찍은 거거든요. 이건 특급 칭찬이야. 이 정도 연기할 수 있으면 나 연기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진짜 지금 내가 연기 잘하지. 연기지. 연기해도 돼. 그치? 여기 웬만한 연기자보다 연기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요거는 두 번째 사건. 난 진짜 이거 대본을 받고 너무 힘들었어. 우리는 어떤 역할인가만 봤잖아. 근데 나의 역할을 받았을 때 보면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사위를 좋아한다고 돼 있는 거야. 이제 물론 이제 내 친딸은 아니지만 사위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데. 그리고 어느 날 그 사위와 격정적 연주를 하면서 볼을 꼬집으면서 특급 칭찬을 하라는 거야. 널 갖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연기를 하라고 나보고 근데 지훈이는 정말 뻔뻔하게 해주거든. 그러니까 지훈이라면 내가 요 장면을 할 수 있겠구나. 아니, 장례식장 살인 사건에서 진짜 지훈이가 완전 좀 키가 되는 그러니까 한몫하는 역할이었잖아. 나는 보통 제작진이 좀 이렇게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들을 많이 준단 말이야. 여기서도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목적이 있어서 장딸을 사랑하는 척을 하는데 하면서 장모님까지도 이런.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마지막이 세지. 그 마지막 얘기는 사실 몰랐었던 얘기인 거예요. 우리 둘 다 몰랐어. 마지막 얘기. 안 주어졌던 얘기인 거야. 거기 아, 현장에서 진짜? 밝혀진 얘기고. 나도 몰랐어요. 모르고 아 들어갔어. 진짜? 아 그랬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 막장인 줄만 알았는데 근데 사랑한 거야. 보다 보면은 이것도 작가님들 쓰다가 그쯤에선 신난 거야. 아, 이렇게도 한번 가보자. 야. 아무튼 우리 친구들 오늘 크라임씬 제로를 너희가 홍보하러 온 사실 알고 있는데 아예 대놓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어떤 친구가 맡아줄래? 또 돌아온 감다살의 아이콘 지훈이가 한번 해줘. 감자살의 아이콘 오랜만에 돌아온 지훈이가 네, 시작할게. 시작. 네, 크라임씬 제로. 고맙습니다. 수고했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래, 좀 명상 적당히.